같은 수를 더할 건데요. 부호가 같은 수, 둘 다 양수를 더하거나 둘 다 음수를 더하거나 할 건데, 자, 양수는 나한테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5 플러스 2를 더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익 5개, 이익 2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익이다 보니까 답에도 이익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 둘의 절대값을 더합니다. 얘 5고 얘 2다. 그러니까 5만큼 이익이고 5만큼 2만큼 이익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5하고 2를 더해서 합산합니다. 둘 다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이다. 그냥 7로 쓰죠. 4개를 뺏기고 그리고 5개를 뺏겼어요. 그럼 둘 다 손해거든요. 얘도 손해, 얘도 손해. 걔네를 더하래요. 그러면은 손해 둘 다 손해니까 손해니까 손해 붙여주시고 얘네들의 절대값을 더하는 거예요. 4만큼 손해났고 5만큼 손해났다. 따라서 9개만큼 손해났다라고 답을 하시는 거죠.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할 적에는요, 더하기를 하는데, 여기서 부호 똑같은 거, 플러스끼리 더한다, 그럼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절대값끼리 더하고, 손해끼리 더한다, 라고 하면은 손해 붙여주시고, 절대값끼리 더하고, 해서 같은 부호는 그만큼 더 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더 커지는 거고, 손해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5개의 이익을 얻었는데 3개를 뺏겼다 라고 하면 더하기긴 더하기인데 두 개가 부호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큰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익이 클까요? 손해가 클까요? 이익이 더 크죠. 그럼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가고, 그럼 얼만큼 이익이냐 하면은 절대값끼리 이번에는 차를 구합니다. 5 빼기 3. 절대값끼리 차를 구해서 얼만큼 더 이익인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 이익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고, 손해 7개 그리고 이익 2개였다고 쳐볼게요. 얘도 부호가 서로 다르거든요. 얘는 손해고 얘는 이익이에요. 누가 더 큰가요? 네, 손해가 더 크죠. 손해 부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손해 이익인데 손해가 더 크다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얘네 둘의 절대값끼리 뺍니다. 얼만큼 손해가 더 큰지를 보기 위해서 두 개를 빼서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손해 5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덧셈이기 때문에 덧셈을 할 때는 그냥 덧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리고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느낌인 거죠. 7개를 뺏겼고 그리고 2개를 얻었대. 그렇지만 결국 5개 손해봤대. 이런 답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여기가 더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더하기 5, 빼기 2, 빼기 5, 더하기 2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빼기 5, 빼기 2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요. 또 얘네들을 뺄셈을 해볼 거거든요. 뺄셈을 이렇게 할 겁니다. 빼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왠지 뺄셈이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빼기 하라 더하기를 이럴 수 있잖아. 더하기를 빼는 거예요. 양수를 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왠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자, 뺄 건데 양수를 만약에 빼는 거야, 얘들아. 양수를 빼는 거면 어떻게 바꾸냐면요, 얘를 음수를 더하는 걸로 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양수,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을 뺐잖아요. 그럼 결국 나한테 손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해 부분을 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빼기 더하기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바꾼다고? 더하기 빼기를 바꾸는 거죠. 둘 다 손해의 느낌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빼기를 빼라 이렇게 바꿀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음수를 빼는 거야. 그러면 손해 부분을 빼는 거니까 나한테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호를 둘 다 바꿔줘요. 플러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나한테 이익의 개념이에요. 왜? 손해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익을 더하는 걸로 바꿔서 문제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뺄셈을 뭐로 바꾼 거예요? 덧셈으로 바꾼 거죠.
여기 뺄셈을 뭐로 바꾼 거다? 덧셈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또 외워야 될 거는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를 적어주셔야 되고 둘 다 뭐 마이너스거나 플러스면은 같이 변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외워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뭐로 바꾸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둘 다 손해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나한텐 손해긴 합니다. 이익을 빼거나 손해를 더하는 것은 나한테 손해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손해를 뺀다. 이거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익을 더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안 먹지 않았어요니까 먹었어요가 되는 거죠. 긍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또 이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꿔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풀어본다고 치면은 경윤아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뭐로 바꾼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아예 바꿔버리면 앞에는 그대로 쓰고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경윤아 그러면 이익이 클까요? 손해가 클까요? 이익이 얼마큼 이익일까요? 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요. 경윤아 여기서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를 뭐로 바꿔줘요? 플러스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익 5개, 이익 2개예요. 정답은? 그렇죠. 이익 7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빈아,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얘를 뭐로 바꿔줄까요? 맞아. 앞에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래요. 그러면 이익이 커요? 손해가, 둘 다 그럼 뭐야? 둘 다 손해네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일까요? 손해 7개가 되겠고요. 또 여기도 마이너스를 수빈아 뭐로 바꿀까요? 플러스로 바꾸겠죠. 플러스로. 그래서 앞에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해가 클까요? 이익이 클까요? 손해 얼마일까요? 그렇죠. 일단 이 페이지는 이렇게 고쳐서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서 한번 풀어보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 덧셈의 교환법칙이 있고 결합법칙이 있는데요. 5 더하기 2하고 5 더하기 2하고 자꾸 5이 써요. 어떡하지? 5이 늘어졌나 봐. 5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5가 어때요? 서로 똑같죠? 앞뒤를 바꿨어요. 앞뒤를 바꿔도 계산 결과는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덧셈이라는 연산을 할 때 덧셈의 앞뒤를 바꿔도 교환해도 값이 똑같다라고 해서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성립한다. 덧셈의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만약에 5 더하기 3 더하기 2 아이고 이거 잘 안 써지네요. 6 더하기 4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하는데 여기에서 6하고 4가 서로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6 더하기 4 더하기 3 해도 되나요? 되죠? 그럼 여기서 무슨 법칙이 성립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답해야 돼? 그렇지. 덧셈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부 더하고 있거든? 얘네는 다 모두 더하고 있지 않냐. 근데 덧셈을 하는 데 있어서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괜찮다. 해가지고 답을 10 더하기 3 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 바로 교환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걸로 이렇게 쓰겠죠. A랑 B를 더했다. 그러면 앞뒤를 바꿔도 똑같다라고 교환법칙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개를 더할 거예요. 5 더하기 2 더하기 3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좀 더할 거예요. 3개를 더하는데 그냥 차례대로 더해도 되지만 좀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계속 마음이 변하고 있어. 자, 7 더하기 2 더하기 8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얘네 먼저 더한 다음에 더하면 얼마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더하면은 그치? 근데 이렇게 더한 다음에 더하면은요 17 어때요?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얘는 덧셈이라는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는데 3명을 더할 때는 어느 먼저 더해도 상관없다. 어느 거 먼저 더해도
괜찮다 해서 얘를 덧셈이라는 걸 계산할 때 어느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을 해도 결과는 같다. 그걸 우리는 덧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그냥 이렇게 괄호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얘랑 똑같죠. 왜냐? 차례대로 계산하니까요. 그래서 덧셈이라는 걸 할 때 결합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리한 대로 바꾸셨다가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6 더하기 5 더하기 4가 있었어요. 6은 4 좋아하니까 얘네들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6 더하기 4 더하기 5 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건 무슨 법칙이라고요? 이건 교환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잘 더하면 되는데 거기서 뭐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뭐 계산을 했다. 그러면 무슨 법칙 성립하는 거죠? 네, 3개 더할 때 아무거나 먼저 더해도 상관없다 해서 여기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덧셈은 돼요. 그럼 덧셈은 두 가지 법칙이 있죠. 뭐뭐 되죠? 덧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법칙이 된다고요? 교환과 결합이 돼요. 뺄셈은 될까요? 뺄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할까요? 그 말은 5 빼기 2하고 2 빼기 5가 같을까요?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빼기를 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결합을 해가지고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다. 뭐 이거 같을까요? 왼쪽은 얼마죠? 2. 오른쪽은 얼마일까요? 4. 그러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빼기는 결합법칙,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덧셈하고 곱셈은 될까, 안 될까? 예, 곱셈은 된대요. 곱셈도 결합법칙, 교환법칙 성립하거든요. 나눗셈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눗셈도 안 되죠. 4 나누기 2랑 2 나누기 4는 달라요. 자,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은 덧셈과 곱셈만 되는데 지금 배운 것은 덧셈이라는 걸 계산할 적에 두 가지 법칙이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혼합계산 계산할 적에는요. 전부 덧셈으로 고치는 거예요. 뺄셈을요. 그러면 덧셈은 그리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를 볼게요. 전부 덧셈으로 이제 할 거고 이익은 이익끼리 손해는 손해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편리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수를 봐봐 얘들아. 밑에 분모를 보니까 2하고 3이거든? 그럼 뭐로 통분하는 게 좋을까요? 6으로 통분할 겁니다. 우리 6으로 통분하면서 쓸 거예요. 이왕이면요. 그리고요. 여기 뺄셈이 보이는데요. 이 뺄셈은 덧셈으로 바꿀 겁니다. 이건 바꿀 필요 없고요. 얘는 바꿀 필요 없고 얘만 좀 바꿔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빼기 더하기는 뭐로 바꿔요? 더하기 빼기로. 빼기 빼기는 더하기 더하기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로 통분한다고? 6으로 통분할게요. 얘는 손해예요. 6분의 3. 더하기 빼기로 고치면서 6분의 감사합니다. 얘는 그대로 쓰면서 6분의 그리고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6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양수를 보니까 양수는 얘밖에 없어요. 어머 헐. 이익이 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라도 써놓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이익은 얘밖에 없다. 플러스 6분의 9다 해놓고 그리고 손해는요. 얘하고 얘를 합산하셔야 되거든요. 3, 2, 4니까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6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답이? 그렇죠. 딱 떨어지는 0이다 이렇게 답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식인데요. 혼합계산 계산할 때 첫 번째는 덧셈으로 고쳐가지고 전부 다 그냥 더하기로 보자. 다. 그리고 한 다음에 양수는 양수끼리. 근데 얘밖에 없었어 양수가. 그래갖고 일단 기록을 했고 음수는 음수끼리. 손해끼리 합쳐! 라고 해가지고 또 합쳐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건데 살리는 거죠. 내가 손에 지우개 따먹기를 했어 친구들하고. 5개를 잃었어. 그리고 7개를 따서 기분이 좋았는데 또 1개를 잃었다가 안 되겠다 해갖고 다시 4개를 땄죠. 자, 이런 계산입니다. 이런 계산일 때 왠지 덧셈을 살리래요. 덧셈을 살려라. 굳이 살릴 필요 없는데 말이죠. 살리라고 하니까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전부 다 그리고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라.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7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는 원래는 없습니다. 나 5개 잃었고, 7개 땄고, 1개 잃었고, 4개 땄어 라고 말했죠, 여기서. 그쵸? 그 사이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없었던 덧셈을 살린 거죠. 플러스 부호와 가로를 다시 넣는 겁니다. 왜 넣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살려라. 나는 시는 싫다. 수필이 좋다. 좀 뭔가 좀 길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대. 그래서 이렇게 됐대 라고 했대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양수끼리 더하는 거죠. 이게 총 얼마인가요? 플러스 11이다. 그리고 손해가 얼마인가요? 손해이익이다. 그럼 답은 이익이 5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려라. 근데 어려워하지 마. 이 수 사이사이에 그냥 더하기만 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해준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있는데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7이 있었고요. 빼기 마이너스 2다 더하기 빼기 3이다 빼기 더하기 5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경제적이지 않아요. 부호가 막 너무 막 이렇게 2개가 있잖아. 어쩌라는 거야. 우리한테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익을 더했어요. 그럼 나한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이익입니다. 근데 내가 이익을 뺐어요 그냥. 그럼 나한테 뭘까요? 손해 개념이거든요. 내가 손해를 그래 내가 더할게. 내가 손해를 더했어요. 그럼 뭘까요? 네, 손해예요. 손해가 되고요. 내가 손해 부분을 뺐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부호를 하나로 바꿀 거예요. 플러스는 그냥 하나로 결정하세요. 나한테 이익이다. 그리고 어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걔는 답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마이너스가 2개잖아요. 그럼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이름하여 부호 통일이라고 할게요. 부호를 하나로 통일해서 나는 또 쓰고 하지 않겠다. 이익인지 손해인지만 밝히겠다. 라는 거거든요. 자, 얘는 그냥 그대로 손해예요. 그냥 그대로 손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얘는 7개 지우개 잃어버렸고 부호를 마이너스죠. 그럼 하나로 결정해 보세요. 뭐로 결정할까요? 그렇죠. 플러스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한테 그렇죠. 손해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는요? 근데 손해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손해, 이익, 손해. 이제 그럼 손해끼리 합칠 수 있어요. 손해가 모두 7개 잃었지, 3개 잃었지, 5개 잃었어. 그럼 모두 몇 개를 잃었을까요? 네, 15개 잃었습니다. 나 손해 15개 봤잖아. 그리고 꼴랑! 이익은 2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여러분이 손해가 커요? 이익이 커요?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가 커요? 손해가 더 크거든요. 답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얘는 너무 애들이나 푸는 거. 아직 혼합계산 안 배운 애들이나 풀 때 그렇게 푸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를 so simple, 완전히 간단하게 이렇게 고쳐주셔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호를 챙겨가지고 갈 때는요. 이게 예부호가 아니라 얘가 예부호예요. 부호 먼저 나오고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얘 게 아니라 얘 거예요. 손에 3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라 할까 한 땀 한 땀 이런 쉼표 느낌으로 가시면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